저는 그 휴마트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루스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히 붙여보면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심리케어 솔루션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는 트루스트라는 프로덕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14년도 말 2015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앱 서비스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분들과 전문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을 심리상담으로 매칭을 해드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심리상담으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코칭 그리고 뭐 워크샵 그리고 또는 파견 그리고 아마 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SMR이나 명상, 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 테라피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피처들과 뭐 챗봇까지 많은 기능들이 앱 내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B2B와 기업과 기관들과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핵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임직원들의 어떤 심리 케어, 그래서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 진단, 가벼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회사의 건강한 상태인지,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 뭐 적지 않은 수의 기업과 임직원 그리고 대기업들,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프라부터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조촐하게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2015년도쯤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14년도쯤 그때는 이제 서울 리전이 AWS 서울 리전이 나오기 전이어서 도쿄 리전에서 이제 서버를 운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울 리전이 나와서 서울 리전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웹서버, 와스랑 API랑 DB랑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버에 다 때려넣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돈이 조금씩 벌리기 시작하고 트래픽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웹서버, API 서버, DB 서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이전했었던 서비스는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제 로드 밸런싱 앞에다 붙이고 리전별로 국가별로 이제 서비스 서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 어드민이라든가 또는 기업과 기관들이 접근하는 어드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 도입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사실 사전 지문지가 저거였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뭐 어떤 기억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건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기록해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트래픽의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들어오는 내담자분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서비스를 저희 앱에서 사용하면서 제공하는 공급자분들도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문제 상황이 다양해지는 케이스가 점점 생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모니터링이고 뭐고 뭐 저희랑 비슷한 스테이지의 분들이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밥 먹고 앉아가지고 개발만 하고 뭐 퇴근하고 개발하면 안 되지만 퇴근하고 개발하고 뭐 집에 가서 일하고 계속 이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때 제 기억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허공으로 오고 가는 이제 장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획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나 뭐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분명 안 되었는데 껐다 켜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아침에 잠시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느렸다가 저녁에 빨라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그때는 이제 트래킹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도메인이나 이런 인프라를 AWS를 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이전에는
SSL을 이제 렛츠 인크립트로 쓰고 있었는데 개발자분 한 분이 이제 그 만료일을 체크하지 않아가지고 SSL이 만료돼가지고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걸 재발급받은 기억도 있고요. 그런 별의별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면은 곧 오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떤 스테이지와 있는지는 관계없이 사실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거는 필수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고객이 존재한다면은.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와탭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슈퍼팬을 모으는 거, 찐팬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특히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서비스를 들어오고 많이 이용해보고 조금 이상하더라도 일단 써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써볼 텐데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초반 단계 몇 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면 초반 단계일수록 정말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와탭과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 AWS 클라우드 와치를 썼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EC2 올려가지고 보니까 뭐 해가지고 썼었는데 그 AWS 클라우드 와치 처음에 보시면은 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첫 세션 때 나왔던 그 클라우드 와치 지표가 맞지 않거나 또는 내가 보고 싶은 지표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보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는 뭐지? 그리고 더 많은 지표를 쉽게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뭔가 더 잘 보려고 하면은 설정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이것도 설정하고 저것도 설정하고 그래서 설정하라는 대로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더니 갑자기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 보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돌아오는 건 링크뿐이었고 그래서 계산기 막 돌아보다가 뭐가 중요하지? 뭐를 봐야 되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사실 다 되긴 되지만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언제까지나 이제 개발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가지고 이거 보셔야 되고 이거 보셔야 되고 이거 보셔야 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만 골라서 쉽게 보는 게 이게 그때 당시엔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하나 했었는데요. 그래프 하나는 뭐 약간 처음에 좀 힙해 보여서 했어요. 그래서 뭐 오픈소스 그러고 막 무료 하고 막 되게 커스텀 얘기하길래 도입을 해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했었는데 전부 커스텀이었어요. 전부 커스텀이고 전부 오픈소스여가지고 이거를 뭐 언제 다 해? 또 언제 또 바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다가 이 지표 봐야겠다 하는데 또 이걸 또 커스텀을 하고 있고 뭐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때 이거는 생각해보면 무료인데 무료가 아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인건비고 저희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커스텀하고 넣는 거는 이건 무료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프 하나를 쓰다가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와탭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와탭 회사가 이제 잘해진지 저희 회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반가워가지고 본 것도 있었고 사실 이때 약간의 그 어떤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서 본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저희에겐 사실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보기 편했습니다. 보기 쉬웠고 그리고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때 처음 볼 때는 왠지 국내 스타트업에서 이런 모니터링 기술력이 되게 중요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쓰면서도 계속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 지표가 되게 정확한 게 맞을까? 또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걸 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초반에 와탭을 쓰시고 계시다면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걱정을 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알람 기능 설정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땐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한국인은 그냥 필요할 때 빠딱빠딱 받아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근데 저게 이제 한 19년, 20년, 21년 오면서는 사실 같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를 같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와탭에 내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응대나 이런 부분들 기능이 아쉽고 뭐 이유모를 허전함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와탭을 계속 쓸까 말까 또는 다른 모니터링 뭐가 있을까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데이터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일단 데이터독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힙하고 뭐 광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광고 자체가 일단 되게 힙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CSM 매니저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미팅하고 했는데 정말 다 해주긴 다 해주는데 너무 비싸요. 이거는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왓탭은 최근에도 이제 그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도 이 서비스를 그 내부에서 왓탭이 어떤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개선함에 따라서 비용이 한 차례 더 줄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냥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독을 되게 멋져서 쓰다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기능이 너무 많고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멋지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뭘 어떻게 쓰라는 거지?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왓탭이랑 그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CSM 연결해 주신 분 연결했었는데 연락했었는데 퇴사하셔가지고 다시 배정해드리겠다 해서 다시 배정했는데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리고, 다시 배정해서 만났는데 뭐 서비스 소개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적절한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지 못했죠. 사실 컨설팅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스테이지, 우리 같은 레벨, 그리고 우린 개발자도 많이 없으니까 어떤 지표를 어떻게 세팅해서 보면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질문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연결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데이터독도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왓탭을 왔고요. 왓탭을 온 게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왓탭을 쓰기 시작했고, 결론은 지금도 계속 왓탭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왓탭을 계속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서버 모니터링과 그리고 APM, PHP 모니터링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Node.js 붙이고 뭐 MySQL 붙이고 URL 모니터링 붙이고 자바 뭐 이것저것 막 붙이다가 지금은 일단 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거 4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HP는 저희가 버전이 나올 때마다 모던 버전으로 뭐 7.4나 8.0이나 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그 버전에 업데이트 되는 거에 맞춰서 잘 대응되는 것도 왓탭이 모니터링 서비스 중에 유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뭐 PHP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은 그게 바로바로 안 되거나, 또는 Node.js나 다른 것들도 버전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응대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응대가 느리거나. 근데 왓탭이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잘 해줘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4개 쓰고 있고, 저희도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나오자마자 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앞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지금 DB 모니터링을 따로 왓탭에 안 넣고 왓탭에는 APM만 연동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APM만으로 충분히 어떤 모니터링이나 그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를 같이 보고 있긴 한데 조금씩 아마 이 MySQL이나 레디스도 모니터링 연동하는 거를 다시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엔지니어 이 왓탭 사용자 교육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만나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는 어떤지,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다 문제 없고 다 개선되었고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말들을 좀 믿고 다시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에 이제 ECS 쓰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ECS나 쿠버네티스나 이런 모니터링으로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로그 모니터링을 활용한 로그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로그가 저희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지만 로그 모니터링이 이제 어떤 자료 관리나 그리고 보안 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금 B2B 서비스 하고 계신 곳들 중에서 만약에 다른 기업과 위탁사, 수탁사의 관계를 맺고 그 기업으로부터 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로그를 잘 보관하는 게 되게 필수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개인정보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기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로 올라갈 경우에 그 맡긴 기업을 검사를 하는 게 이제는 필수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규모가 큰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와가지고 너네 회사 데이터 이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야 라는, 그게 그 저희가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도 한 번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되게 필요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따로 뭔가를 하기엔 되게 너무 번거로움이 많고 귀찮아가지고 법적으로 필요해진 임시 그 작은 부분만 왓탭에 연동해놓고 쓰면은 사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마케터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왓탭에 들어서 보면 됩니다 하는 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그리고 왓탭을 활용하는 협업들을 나름 이렇게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인프라 엔지니어들, 예를 들면 데브옵스, 백엔드 분들과는 저희는 매일 출근해서 10분에서 30분, 그리고 매일 퇴근하기 전에 10분에서 30분 정도 데일리로 리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왓탭을 보면서 왓탭에서 어떤 이슈는 없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람 리뷰 해가지고 알람들이 날라오는 것들 저희 슬랙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잘 체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주 1회에 1시간 정도는 별다른 어떤 이벤트나 장애가 없었어도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리뷰를 하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와탭 통계를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닐까? 미리 어떻게 해결해두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지향했던 거는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적인 접근에 인프라나 백엔드나 어떤 데브옵스 분들이 이 정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하게끔 하려고 이런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뭐 이런저런 개발자분들이 되실 텐데 이런저런이라 그랬다 해서 이걸 낮춰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알람을 리뷰하는 게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로그 기반으로 성능과 이슈를 리뷰하는 것도 있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 예시 메시지는 앞뒤가 다 잘려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 분들을 포함한 뭐 QA 분들까지도 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바쁘게 회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장애 상황이 생겼을 때도 보이는 것만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계속 생기게 돼요. 업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게 되는 현상인데, 저는 그럴 때 그래서 일부러 특히 프론트엔드 분들과는 URL 모니터링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어떤 페이지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크래시 로그를 보면서 이제 오류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현재 이 페이지의 어떤 그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고객들이 접근했을 때 느끼는 건 어떤지, 그리고 헬스 체크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APM을 붙여보면은 그 트랜잭션이나 그리고 도메인 그리고 리퍼러 그리고 SQL 통계가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개발자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저희는 개발자분들이 그런 지점에서는 좀 신나게 조금 더 하셨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없을 때는 크래시 로그만 보면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럴 때 이런 크래시가 생길 때 약간 CPU가 이렇게 튀었다, 또는 동접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페이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는 API와 연결되어서 뭔가 자바스크립트 돌릴 때 이 API랑 꼬여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되게 다양한 논리들을 세우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케터랑 프로덕트 관련된 분들도 이제 와탭을 썼었어요. 와, 여기까지 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최대한 마케터 분들이나 프로덕트 관련된 분들이 이제 데이터 트래킹 툴로 저희는 믹스 패널이랑 애드저스트랑 그리고 SQL로 직접 본인들이 데이터를 이제 까보는 그런 거 이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믹스 패널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그것도 보려면은 개발자들이 다 뭐 들어가서 연결하고 세팅하고 이벤트 뭐 텍소노미 설계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SQL로 직접 이제 로우 데이터를 까서 본인이 확인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이게 그 프로덕션이나 개발이나 운영이나 이 서버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또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잘 짜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종종 그냥 호기심으로 보시면서 SQL에 대한 학습 능력을 더 그거를 올려가실 때 저런 알람들을 같이 보면서 와탭에서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왔어요, 내가 SQL을 어떻게 짜서 보냈는데 와탭에서 경고가 떴다네요 하면서 약간 뭐 아침부터 쫄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와탭에서 이제 보시면은 트랜잭션이랑 도메인이랑 리퍼러 데이터도 트래킹이 되거든요. 이 트랜잭션이랑 리퍼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들어온 페이지랑 이제 들어오기 전 페이지들이 잘 이렇게 트래킹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마케터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나 뭐 여기저기서 보시지만 그냥 종종 와탭을 통해서도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툴마다 데이터가 다 조금씩 다르게 뜨거든요. 조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언제 이건 어떻게 조건이 트래킹되고 몇 초 이상 트래킹되고 이런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케터분들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 중에 이 와탭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돈이 조금 덜 아깝게 쓰이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와탭에서 활용할 때 그 CSM 매니저분들과 미팅할 때와, 그리고 이제 와탭에서 엔지니어 교육, 사용자 교육 오늘처럼 이렇게 자주 열어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았고, 무엇보다 CSM 매니저분들이 와탭을 어느 정도 쓰시다 보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서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순히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짜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냥 실제 장애 상황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학습하는 게 가장 학습력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했더니 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근데 사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들을 수는 없지만 와탭에 오면은 실제 장애 상황을 기반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용자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탭 유튜브를 종종 봐요. 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와탭 유튜브에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 것들도 보면은 어떤 장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종 보면은 단순히 코딩에 대한 그 강의 영상을 볼 때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천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뭐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이 많고 그 통계를 볼 수 있는 기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 실제 사진을 저희가 넣지 못했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샘플 사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넣었고 또 엔지니어 분들과 사용자 교육할 때 이제 되게 좋았던 내용을 좀 일부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항상 그 와탭에서 문제를 확인하기 시작할 때 또는 문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와탭을 모니터링 분석하기 시작할 때 항상 시작하실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ECS용 모니터링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MySQL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APM 쪽으로 들어가서 그 성능 추이랑 같이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MySQL 모니터링만 들어가면은 아, 이때 CPU가 튀었네, 이때 이거였네, 이때 SQL 요거였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성능 추이 모니터링과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시점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튀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연결지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APM 모니터링을 꼭 세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APM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각 개별 모니터링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 기본은 APM 그리고 성능 추이가 되게 도움 많이 되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HTTP 호출 성능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API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 API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복잡하게 되면 외부 API들을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결제만 하더라도 자체 결제를 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임포트, 포트1을 쓸 수도 있고 토스를 쓸 수도 있고 뭐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 쓸 때도 뭐 여러 가지 문자 SDK들을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외부 SDK와 외부 AP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설사 이제 뭐 메시지 큐나 이런 것들이랑 아무리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서 장애가 생기면 실제로 고객들이 장애를 겪는데도 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HTTP 호출 쪽을 성능 개선하는 게 되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 성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은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0.1초 위로 올라간 애들은 다 개선했어요. 0.1초 위로 올라간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애들은 이제 그 SDK 쪽에 뭐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메일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메일을 그냥 무시합니다. SDK나 이런 애들은. 그리고 뭐 글로벌 서비스로 저희는 뭐 샌드버드나 샌드그리드 이런 것들도 쓰고 있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내 서비스들은 이런 메일을 보내면은 아,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개선해보겠다 또는 저희에게 반대로 아, 어떻게 개선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 HTTP 호출 쪽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히트맵 패턴 알람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히트맵 패턴은 그 대부분의 와탭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나보거나 이렇게 내부 엔지니어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이벤트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알람만 설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히트맵 패턴으로 절로 가보시면은 히트맵이 어떤 패턴으로 갈 때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세로로 또는 아까 플라잉으로 히트맵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이게 꼭 장애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이런 히트맵 그래프 하나하나들이 묶이게 되면 결국 그게 큰 장애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히트맵 패턴 알람을 걸어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랙의 알람도 날라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알람들을 보시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장애는 지금은 뭐 고객이 잠깐 이제 트랜잭션이 느려지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게 모이다 보면은 장애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때만 와탭을 들어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때만 이걸 보고는 했었는데, 이런 히트맵 알람 패턴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꼭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뭐 서비스가 뻗거나 장애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중간중간 와탭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개선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할 때도 되게 문제없이 이동되었는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앞에 다 같이 샘플 이미지로 올려보면은 서버 이전할 때 이전 후에 갑자기 어떤 실시간 트랜잭션들이 동작을 안 한다거나 액티브 트랜잭션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와탭으로 해결할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그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서버 이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전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 이전을 하시면은 보통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그냥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든요. 앱을 켜보거나 또는 그냥 터미널에서 직접 로그를 찍어보거나.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와탭을 보시면은 이런 액티브 트랜잭션을 1초나 5초나 시간 단위로 계속 찍어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서버 이전을 잘했구나, 어떤 이전을 안전하게 해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되게 좋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되게 큰 장애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실제로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서빙되고 있는 이 GPU 모델 서버를 쓰고 있고 AWS에서, 그리고 그 API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API로 접속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델로 갔다가 올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트랜잭션이 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연동하기 전에는 왜 이게 API가 느리지? 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파이썬이나 자바나 노드.js 쪽 API 쪽 서버랑 같이 이걸 APM을 설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접속이 들어오고 나서 어디서 속도가 느렸고 어떤 단계에서 CPU가 뛰고 메모리가 뛰는지, 그리고 모델을 새로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뭐 API 머신러닝 머신러닝 너무 옛날 단어죠. AI 관련된 서버를 배포하시거나 뭐 오픈 AI API를 사용하시거나 그런 서빙하는 서버를 쓰실 때 또 와탭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건 마이너한 거지만 뭐 예외 처리가 잘 동작하는지, 일부러 예외 처리했을 때 이제 크래시 로그가 남도록 했을 때 문제없이 기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알람을 받다 보면은 알람을 많이 받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그 대량 알림 발생 방지를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활성화를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장애 알람이 계속 오다가 이거 장애 어차피 알람 한 번에 받을 때 들어가는 거고 계속 알람 오는 건데, 이거를 활성화를 해둬가지고 이 장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게 어떻게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알람 설정에서 대량 알림 발생 방지는 꼭 중단해서 비활성화 하시고, 이게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문자는 어차피 문자 보내는 비용은 다 와탭에서 내는 거니까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꽤 쏠쏠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필요하고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와탭은 처음에 APM을 연동하고 나서 또는 각각 모니터링 툴을 연동하고 나서 이 에이전트를 설정해 커스텀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와탭에서 좋은 건 알아서 다 해줬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설정 커스텀하는 기능을 안 봤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설정 커스텀하는 페이지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고 우리에 맞춰서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와탭에서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에이전트 설정 커스텀에서 이 기능을 켜시면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안내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장 도움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에이전트 설정을 커스텀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정도고, 그래서 왜 와탭을 써야 되냐로 이제 마무리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탭에서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근데 여전히 와탭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 설정의 베스트 프랙티스 부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에이전트 설정 커스텀, 여기에 되게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 중요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꼭 제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와탭에 물어보지 않고도 이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꼭 교육을 나가거나 미팅을 나가서 물어봐야지만 제가 대답을 받아서 이거를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아쉬움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해서 만나다 보면은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교육대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요거는 충분히 와탭에서 어떤 사용자 교육이나 또는 CSM 미팅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와탭을 어떤 APM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은 요 기능이 혹시 어떻게 더 볼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은 그거 이 설정에서 이렇게 키면 볼 수 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데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크래시 관리 기능의 부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센트리를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센트리를 쓰다가 와탭 브라우저 모니터링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센트리는 그 크래시 자체가 지라 티켓 관리, 이슈 관리하는 것처럼 뭐 체크하고 뭐 해결했고 또는 이그노어한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와탭의 브라우저 모니터링의 아쉬운 점은 에러가 그냥 리스트 형태로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에러를 해결했는지, 이게 몇 번 생긴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건지, 우선순위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거 이제 노트 테이킹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을 아직 와탭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센트리를 따로 쓰다가 센트리를 결제를 해지하고 와탭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모든 크래시 에러는 똑같이 센트리에서도 보고 와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결제를 해지했고, 와탭에서 저번에 이제 엔지니어 분과 미팅을 했을 때는 그 기능이 바로 개발될 건 아니라고 했지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센트리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센트리 써보신 분들 있으셔 아시겠지만 비싸거든요. 이것저것 또 쓰려고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와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에러 트래킹이 되고 저거를 누르면은 스택 트레이스랑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앱 서비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앱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앱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겨나실 텐데, 어쨌든 안드로이드랑 iOS에서도 이게 저희도 대부분의 그 앱 내 화면이 웹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랑 iOS에서의 어떤 그 업데이트라든가 기술 성능이라든가 체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게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앱 모니터링은 사실 그 외부 솔루션을 찾다 보면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솔루션을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탭이 언젠간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일부 내용은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는 보통 이제 다들 통계 툴로만 알고 있고 개발 돕는 툴로만 알고 계실 텐데, 안드로이드랑 iOS에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일부 어떤 도메인이라든가 성능이 언제 느려지고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랑 iOS 앱이 메인인데 이런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와탭도 쓰시고 파이어베이스도 쓰시고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왜 와탭을 쓰냐 이렇게까지 욕하는데, 쓰는 이유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툴을 도입해서 사용할 때 이거를 단순히 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 한 명 고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툴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툴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이 비용이 그때부터 좀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이걸 비용을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와탭과 함께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내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 내는 건데, 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깝다고 느껴지겠지만, 개발자분들은 뭐 어차피 회사에서 내는 돈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많은 툴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클라우드 와치나 이런저런 툴 다 써봤지만 알 수 없는 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통계만, 지금은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통계만 그냥 쉽게 보는 거, 그리고 커스텀하는 방법도 조금 더 쉽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와탭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서비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맥락에서
저희도 이제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생겨서 와탭에 어떤 로그가 들어왔을 때 이 로그를 저희 예전에 이제 채널톡이나 이런 고객센터에 문의해가지고 아, 이 장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와탭에서 찍힌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 질문을 하면은 와탭에서 고객센터에서도 이런 도움을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용자 교육을 들으면은 실제 장애 상황을 기반으로 교육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아, 이 펑션은 이렇게 짜면 되고 이건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에게는 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중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허슬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그냥 돈을 내서 쓰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장애 생겼을 때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나 어떤 그 부탁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편하게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와탭이 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홍보를 조금 더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전문 심리 상담 그리고 코칭 이런 여러 가지 임직원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심리적인, 갑자기 이제 다들 가방을 싸시네요.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몇 년 전부터 사스 형태로 솔루션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트러스트 케어라 그래가지고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